일단 간략하게 저는 일단은 국민대학교는 한 18년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대학에서 AI를 만든 거는 5년 전에 이제 석박사 과정으로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3년 전에 조용대 이제 학부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AI를 학과에 만들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인터랙션 디자인 랩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랙션 디자인 랩이 주로 국민대에서는 주로 UX 디자인하고 서비스 디자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결국 AI를 디자인 분야에서 어떻게 수용할까에 많은 기본적인 구조는 UX 디자인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 사실 지금 AI에 대한 변화는 디자인 직군만의 변화는 아니고요.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직업들의 변화, 또는 시장의 변화, 또는 전체적인 사회 변화들의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 AI가 어느 정도의 이제 변화일 거냐 하는 부분이 아직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시기긴 하죠. 조금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디자인 직군이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는 측면, 거의 소위 말해서 2차 산업혁명 이후에서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의 좋은 툴로서 한번 경험했던 게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3차 산업혁명, 한국에서는 한 1990년대, 80년대부터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90년대에 디지털을 받아들일 때 그때의 변화, 결국은 AI도 디지털의 일부분인데, 그러면 이 디지털의 변화에 좀 더 고도화된 그러니까 변화인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의 뭐가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서 판단되긴 할 텐데, 그러니까 디자인 직군에서 디지털의 변화는 단순히 그러니까 툴로서의 변화가 아니고, 사실은 디자인 분야에 디지털이 준 영향은 사실은 툴로서의 변화도 컸지만 시장으로서의 변화도 되게 컸었거든요. 결국 디지털 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디지털과 관련된 디자인 직군들이 많이 생겼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삼성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디자인 직군이 한 200명 있었고, 그 중에 한 150명이 제품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1000명이 넘는 디자인 직군이 있을 때 거의 600~700명 정도가 UX 디자인 직군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지털 제품군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 그래서 이미 사실은 AI에 대한 변화는 디지털을 한번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툴로서의 변화와 시장으로서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90년대 이후로 2000년 넘어가면서 디지털을 겪으면서 한번 겪었는데, 지금 현재의 AI는 사실 툴로서만 접근하고 있거든요. 아직 디자이너한테 시장으로서는 아직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디자이너한테는 좋은 툴로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디지털 변화에서 겪었던 툴과 시장으로서의 변화보다 더 작은 변화인 건가?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AI의 잠재력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왜냐면 디지털로 변화할 때도 그 변화의 속도가 사람들의 기본적으로의 어떤 받아들이는 것보다 빠르게 변했는데, AI는 그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메가적인 트렌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큰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인 거고, 디지털에 대한 변화는 80년대, 90년대부터 진행이 됐고, 지금 소위 말해서 AI로 되는 시기, 한 2012년 정도부터 급변한 내용들이 과연 우리 디자이너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사실은 여러 군데 이미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인데, 예를 들어서 칩에서 얼마나 화질을 좋게 할 거냐, 당연히 AI 활용하게 되면 또 고도화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휴대폰의 월페이퍼죠 사실은. 그래서 개인화된 화면을 어쨌든 고객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AI가 좋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공에서도 데이터만 확보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뭐 소셜 이슈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AI는 어느 정도의 환경이 되고 데이터만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매우 유용하게, 또 최근에는 내가 굳이 데이터를 확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범용적인 AI 툴들이 너무 좋아져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뭐 오늘 AI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할 텐데, 결국은 1956년도에 어쨌든 이 디지털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AI의 발달의 핵심은 사실은 논리적인 구조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구조보다는 그냥 물리적인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더 급격히 발달이 됐어요. 결국은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엑스퍼트 시스템이나 굉장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우리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컨텍스트가 되게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못 했었는데, 결국은 단순히 연결을 많이 시켰다는 이유, 그러니까 연결을 되게 많이 시켜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만 시켰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그렇게 겪은 게 2012년 정도부터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2022년. 결국은 AI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는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이 연구가 됐었지만, 그 전에는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서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다라는 걸 몰랐었는데, 결국 2012년도 이후에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받쳐주니까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이네라고 임팩트를 줬고, 그게 결국은 디자이너한테 영향을 준 것은 챗GPT가 22년 11월에 나왔으니까 아직 채 2년도 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인 분야에 영향을 줬던 것은 2년 정도이고요. 근데 사실은 먼저 디자이너한테 영향을 주기 전에 바둑을 젊은 친구들 많이 안 두지만 2016년도에 바둑에서 이때 임팩트가 꽤 크긴 컸어요. 왜 컸냐 하게 되면은 바둑을 두지 않은 사람의 이 바둑에서의 조합의 수는 사실은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많은 조합의 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바둑을 잘 둘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2016년도에 이게 바둑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두네 라고 하는 것을 영향을 줬었고, 근데 이 당시는 사실 디자이너한테는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 못했죠. 이거는 그냥 뭐 바둑이니까 어떤 룰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속도가 빠르니까 잘 하겠지 라는 정도의 인사이트를 줬지만, 근데 여기서의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디자인한테 어떤 변화를 줄 거냐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긴 해요. 왜냐면 바둑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때 바둑이 인공지능이 이기고 나서 이세돌이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세계 최고 넘버원이 되고 싶은데 나보다 더 잘 두는 뭐가 있으니 굳이 나는 바둑을 둘 필요가 없다. 일종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점에 가면은 바둑 책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바둑 학원도 되게 많죠. 하여튼 프로 기사들은 지금 대부분 컴퓨터로 사실은 바둑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할 때 이제 게임 장소에 휴대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게임의 룰도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둑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이긴 하긴 하지만 정체성도 변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게임의 룰도 바꿨고, 교육의 형태도 바꿨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바둑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점점 AI가 좋아지면서 당연히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실은 2017년도에 우리 오픈AI가 만든 것은 일반인들은 사실 잘 2020년 6월에 만든 것은 잘 전문가들만 좀 인지를 했었고, 결국은 요
소위 말해서 챗 인터랙션이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 엄청나게 영향을 줬고 그 당시에 파라메트가 1750개 정도 됐었는데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 이상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성능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물론 1조 개가 넘는 이상의 굉장히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실은 이건 2017년도인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사람들의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미 2017, 지금도 고려할 수 있고 다 있긴 하지만 2017년도에도 평생 동안 배워야 되나? 세상이 나는 한번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나서 은퇴 때까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AI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평생 교육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전공을 한 거 가지고 평생을 살기에는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슈가 됐었고 AI는 당연히 지금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가속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전공을 해서 이거를 과연 몇 년이나 유지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결국은 지금은 직군을 3개만 하긴 했지만 뭐 이게 10개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마케팅이 됐든 모든 분야가 됐던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의 형태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융합과 전문화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을 되게 발전시키는 거하고 융합하는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최근 어쨌든 몇십 년 동안에는 굉장히 융합의 시대였었어요. 융합의 시대였었고 당연히 모든 분야들이 자기만의 전문 영역이 있으면서 옆 분야하고 협력을 할 수가 있었어요. 협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융합이 되면서 어떤 형상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어떤 스타일적인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도 하고 나름대로의 뭐 노코드 같은 로코드가 됐던 어느 정도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마케팅도 관여를 하게 되고 거꾸로 기획을 하는 사람들도 툴이 좋아지니까 디자인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개발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결국 디자이너한테만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직군에 영향을 주게 되고 모든 직군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직군과 직군 사이의 경계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직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잘 안 맞거든요. 수요 공급이 안 맞은 것은 이미 AI 이전에도 시장 수요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디자인 학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AI가 나오게 되게 되면 직군과 직군 사이의 경계도 넓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넓어지는 면도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경쟁이 다른 분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훨씬 또 이런 경쟁이 심해진 형태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교육을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재능, 학과, 직업, 여가, 은퇴 보통 이게 원사이클인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재능을 파악을 해서 대학을 가지는 않죠. 사실은 보통 재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성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일부 경험한 걸 가지고 학과를 택하게 되고 근데 학과를 나온 다음에 또 내가 공부한 거에 맞추어서 직업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20대 때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나서 직장을 잡아서 뭐 한 직장을 한 뭐 2번, 3번 정도 옮기고 나서 한 60 정도의 은퇴를 하면 되는 시기가 지금 뭐 글쎄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X세대까지는 그게 가능한 것 같고요. 아마 지금 MZ세대는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오래 살게 됐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은퇴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늦어지게 되고 또 하나의 직업군에 대한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너희들 이제 50년 일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조급하지 말고 50년을 생각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젊은 친구들은 50년을 일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근데 애석하게도 대학교 때 배운 것이 그 50년, 그러니까 50년은 둘째치고 그거는 그 전에도 이미 못했던 시기예요. 사실 그 전에도 못했었고, 일단 요거 하나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분야도 사실은 계속 디자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에 어떤 시각적인 거에 중점을 많이 뒀다가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약간 정보적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노베이션 부분은 약간 다른 분야하고 협력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은 개념적이었었어요. 뭐냐면은 디자이너가 좀 주관이 돼서 좀 기회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은 능력 좋은 친구들은 저 네 번째 가능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게 가능하지가 않아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고민했었는데, AI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은 충분히 오픈트리 디자인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종의 결론인데, AI는 위기도 가속시켰고 기회도 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디자이너가 이 AI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차피 디폴트는 위기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회를 찾느냐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할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디지털 넘어왔을 때 UX 쪽에서 각각의 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서도 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내가 나의 밸류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먼저 학교 잠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AI 디자인 요건 석박사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2020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9월에 석사박사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테크노에서 두 번째로 큰 랩으로 성장을 했어요. 4년 사이에.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조영대에서는 이제 학부에 이제 2022년도에 신입생을 받아서 지금 3학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학과를 만들 때 사실은 반대가 디자인 내에서 반대가 되게 심했었어요. 당연히 반대가 되게 심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고, 저는 결론적으로 좋은 시기에 잘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세스를 다 변화를 시켜요.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것은 디자인 프로세스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아까 말한 기획이 됐던 개발이 됐던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AI는 기획 프로세스도 다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하고 데피니션도 살짝 넘어갈게요. 사례 몇 개 보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르쳐봤어요. 그래서 일단 디자이너한테도 가르치고, 아티스트한테도 가르치고, 노인들한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도 가르쳐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AI 툴을 쓰는 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AI 툴을 만드는 회사들도 시장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쓰고 있는 디자인 툴보다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이제 완성도 높은 배워서 저희가 몇 가지 만든 게 있었는데, 저희가 아이돌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디자이너가 어떻게 아이돌을 만들지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그 UX 쪽에서는 사운드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하는 한국이 디자인도 엄청나게 시장이 없지만 음악하는 친구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악하는 친구들의 90% 이상은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음악하는 친구들인데 거꾸로 시각적인 걸 만드는 것을 기존에는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야 됐지만 지금 여기 있는 시각적인 것은 그 친구들이 만든 거거든요. 결국은 음악하는 친구들이 시각적인 걸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하는 사람이
음악을 만드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아직은 AI가 음악적으로는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시간 문제이긴 하죠. 안 들어오죠. 혹시 이거 플레이 좀 밑에 되시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유튜브 올라가 있으니까요. 요 밑에 플레이 누르시면 왼쪽. 화면이 되게 어둡게 나오나? 그래서 저희가 걸그룹을 만들어서 저희 컨퍼런스 할 때 데뷔를 시켰었어요. 데뷔를 시켜서 박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뭐 우리가 한국이 뭐 K 유명하긴 하지만 걸그룹 하나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3명을 만들었고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기 어려울 뿐이지 이제는 축제 같은데 공짜로도 해줄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것저것 만들어봤어. 이거는 교육 콘텐츠 만드는 거였었고, 뭐 캐릭터 만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만화도 다 만들어봤어요. 만화도 만들어보고, 스타일별로 다 만들어보고, 작품도 만들어보고, 예술 작품도 만들어보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제가 아까 제가 이 디자인 쪽의 변화는 사실 AI 이전에도 사실은 큰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아까 말했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면서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AI가 오면서 그 속도를 가속시켰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AI가 단순히 속도만 가속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결국은 AI가 지금은 툴이지만 AI가 디자이너로서 되는 거, 그러니까 AI가 디자이너가 되는 게 사실은 지금도 일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AI 스스로가 디자이너가 되기도 하고 아티스트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단순히 툴의 확장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이상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게 사람들 앞에 펼쳐진 게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년이 안 됐는데 오늘 저희가 몇 개 사례 본 것처럼 걸그룹을 만들던 아니면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만들던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던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어렵지가 않고, 그러면은 이게 2년 지나고 이 상태고, 이게 앞으로 특히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특히 1학년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 졸업하고 나면 4년 뒤인데 4년 뒤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될 건가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2년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신입생들 1학년들이 졸업하기 뒤에 4년 뒤를 놓고 보게 되면 와 이게 이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일단은 그래도 주어진 변화를 일단 인식을 해야겠죠.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달라요. 지난주에 그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 있는 애니메이션 업계는
AI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왜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특히 아티스트나 뭐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아까 말한 디지털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디지털 처음에 왔을 때 많은 디자인 학교에서 디자인은 손맛이지 어떻게 컴퓨터를 써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데 AI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X세대 소위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AI를 거부해도 괜찮아요. AI를 거부해도 난 죽을 때까지 굳이 뭐 AI를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 AI를 피해갈 수 있느냐?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수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의 AI가 뭐 거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거품일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고 단지 이제 시장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의 기본적인 큰 골격은 유지가 되긴 되는데 그 안에서 디자이너에 대한 산출물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AI가 오면서 아까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시각적인 걸 만들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디자이너들도 디자이너의 산출물이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기존의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산출물보다 훨씬 많은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항상 늦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는 그래서 저도 학교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육이 먼저 변해줘서 대응하면 좋을 텐데 학교는 변한 다음에 학교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 시스템은 뭐 저희도 AI 디자인 만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실제 현장이 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육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 변화를 쫓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